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전쟁 리스크도 복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후폭풍도 심각하고 자본시장도 어렵고 쟁점을 잡아서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전히 모호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차 협상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인도주의 통로를 가동하겠다 이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더니 정작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로에 지뢰를 깔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싶은데 결국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인물은 지구상에서 딱 한 명, 시진핑 주석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천연가스 끊고 러시아 석유 수입 막으면 그래도 미국은 직접 타격은 당장은 약할 수 있겠지만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강대강의 구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위험 자산으로서 증시와 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38,000달러 지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증시가 커플링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증시 흐름과 연결지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경고성 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그냥 대충 넘겨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의 관심이 과연 양측이 정말 바로 합의를 할 것인가, 합의를 안 하면 언제쯤 소송이 종료될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리플 측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소송이 10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측이 어째저째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면 소송은 즉각 종료가 됩니다. 신경 써야 될 정보들이 참 많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월 10일에 미국 CPI가 발표되는 날이어서 시장을 또 한 번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37,000달러 초반까지 후퇴하면서 진짜 30,000달러 찍으려고 저러는 건가 그런 불안감을 안기기도 했지만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38,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40,000달러 위로만 올라가 주면 일단은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 펼쳐질 수도 있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꽤나 불안한 구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모호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1차 지지선인 37,000달러에서 가격 후퇴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35,000달러의 더 강력한 지지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으로 상방향 모멘텀은 둔화됐고 현재 가격 근처에서 다지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시간 차트 RSI는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상방향 움직임이 확인될 때까지는 며칠 더 과매도 영역에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금은 전통적인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이번에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값의 상승이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플릿 캐피탈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금값이 오를수록 비트코인이 다시 금과 상관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금을 매입하는 것은 지금은 최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0년 8월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4개월 뒤에는 비트코인이 그 뒤를 이으면서 고점에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전례에 기반한 설명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게 최악이라는 것은 지금 자칫 들어갔다가는 상투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금과 동조화 됐다가 또 주식과 동조화 됐다가 비트코인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성을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값을 올리고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락시킨 1차적인 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 없는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측은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 없이 중립국 지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협상 직후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몰도바를 묶어서 회원국 가입 검토에 합의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극적 합의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교적인 협상이 공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 1을 아예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유럽이 천연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그냥 당장 다 죽자, 이런 말과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부총리라는 인간이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 파이프라인이 현재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재가 계속되면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에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고, 그런 조치는 국제 유가를 배럴당 $300 이상으로 급등하게 해서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유럽 경제는 거의 박살난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간차를 두고 미국의 경제 상황에도 위협하는 상황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가 가진 힘이, 그러니까 원자재 패권이 하나의 권력으로 불리는 이유이고, 이렇게 악용되는 아주 더러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타협도 어렵고, 가만두면 세계 경제 완전 흔들릴 수 있고, 푸틴은 미친 척 계속 강대강 국면을 만들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푸틴을 말릴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는 푸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뿐인데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예일대 무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인가 하는데 CNBC에 출연을 해서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할 법도 한 것이,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면 그 여파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에 미친 짓은 중국의 암묵적인 오케이 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움직일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 상황이 좀 더 악화 일로를 향해 나아갈지, 그렇게 세계 경제, 자본시장 한 번 더 뒤엎을지, 아니면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상화가 될지, 이걸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정세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까 돈이라면 환장하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이 양반 월가에서는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는 앞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증시 하락의 위험이 가장 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하방 위험성이 앞으로 2달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과 증시가 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3월에서 4월 비트코인 랠리 가능성은 정말 이렇게 물 건너 간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데니 리서치의 경우에도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를 기존 4,800에서 4,000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 에드 야데니는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강세장은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지속됐던 강세장 가운데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목표는 5,000으로 제시한 만큼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어쨌든 우상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갑자기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리플 소송 11월 종료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1월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라 10월 종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소송의 시작점을 11월로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리플이 계류 중인 집단 소송 일정을 기존 합의일인 2022년 8월 26일에서 2022년 11월 18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리플사가 일정 변경을 요청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SEC가 제기한 소송 사이에 법적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SEC 소송의 특정 부분이 이 사건 마감일보다 앞서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어렵게 말했습니다. 진짜 꼭 이렇게 말해야 되나? 말을 비비 꽈놔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부 XRP 투자자들은 리플이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서 투자를 했다가 엄청 손해를 봤다. 이렇게 집단 소송을 몇 개 내놓은 상태입니다. 리플사는 이 집단 소송의 쟁점이 SEC가 제기한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쟁점들도 정리가 될 것이고 이 집단 소송도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기존 8월 26일로 잡혀 있었던 집단 소송 합의일을 11월 18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SEC 소송이 11월 마무리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리플 측은 늦어도 9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SEC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11월 17일에 SEC 소송이 정리가 되고 11월 18일에 집단 소송을 핸들링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빡빡하게 하루 이틀 상관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늦어도 9월에서 10월 이게 더 현실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플사가 바라보고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의 데드라인 시점이 10월 정도라는 것, 이거는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 소송은 곧바로 정리가 됩니다. 현재 이게 이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리플 소송 종료 시점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 CEO는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갑자기 SEC가 소송에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네 진짜 갑자기 합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꽤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우리가 질 때도 있어 이렇게 밝히고 나서 하루 뒤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방송에 나와서 법원이 곧 판결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또 앞뒤깎이가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격 합의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더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캘린더 일정상으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이번 주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연초에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SEC 혼자 나대는 상황이 조금은 정리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의 국가 안보 또 경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공개가 될지 또 SEC와 CFTC 중에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지 이런 부분도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10일에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측치는 전년 대비 7.9% 오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1월의 지수가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대로 나오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여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신호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다가 전쟁 리스크가 이제 속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성도 조금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말이지 전쟁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문제 그 이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또 불안하고 그럴 때는 관망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